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이 되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공 소식의 다양한 여러 소식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공 소식과 항공 진로 브리핑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항공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항공사들이 파산하거나 혹은 합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항공 복구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요약된 정보들을 에어포털 사이트의 코로나 스페셜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있지 마시고 이런 어떤 보고서들의 근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 여기 보이시는 카트 레포트가 있죠. 그래서 이 레포트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엣지에서는 바로 한글로 변환시키겠냐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뭐 프로그램에서는 구글 번역을 사용하셔서 조금은 어색하긴 하지만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보고서니까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변환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카오에서 아이펙스에서 코로나19 동안에 국가에게 지원되는 그 제공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19 동안에 국가의 항공 대응이나 회복,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펙스를 발표했습니다. 즉, 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화물의 적시 운송을 보장하면서 항공사가 점차 재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요 사무총장의 류팡 박사가 국가와 산업의 항공 안전, 보안, 보건, 항공 항법 서비스와 항공 운송 경제와 같은 우선 사항을 다루는 아이펙스를 항공 복구 태스크포스 보고서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항공복구 태스크포스 팀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핵심 원칙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항공 시스템이 갈수록 커져가는 도전에 직면해 있어서 항공복구 태스크포스 위원회를 통해서 회원국 또 국제 및 지역기구, 산업계와 협력해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항공산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재개를 위해서 글로벌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명보호, 두 번째는 하나의 팀으로 결속력을 발휘하는 것, 세 번째는 필수 연결성을 보장하는 것, 네 번째는 안전, 보안, 보건 관련 위험의 능동적인 관리, 다섯 번째는 항공 안전과 보안 시스템, 항공 보건 조치의 수행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신력을 강화시키고 일곱 번째 산업 체계와 회복의 구별, 또 여덟 번째는 항공 산업을 돕기 위한 구제금융 전략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회복력 향상을 위한 배움의 필요 이렇게 10가지로 핵심 원칙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각 국가 차원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상호 수용 조치에 있어서는 항공 안전과 관련된 조치, 또 보건과 관련된 조치, 그리고 보안과 촉진 관련된 조치, 또 경제적, 재정적 조치에 관련돼서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요. 또 아이아타에서는 코로나19 관련된 항공 여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객들이 항공 여행의 의지에 미치는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행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77%가 손을 더 자주 씻는다라고 대답했고 71%는 대규모 회의를 피하고 있다. 또 67%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58%가 항공 여행을 피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33%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행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출발 공항에서의 코로나 검사, 안면 마스크 필수 착용, 기내 좌석 배치 시 거리 두기 순으로 응답을 했고 승객 스스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또 온라인 체크인, 여행 전에 코로나19 검사, 좌석 주변의 소독 등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실내 공기 품질에 대해서 여행자의 57%는 기내의 공기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항공기는 2, 3분마다 신선한 공기로 환기되고 헤파 필터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세균의 99.999%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기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이는 아이카오의 지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45%가 코로나 종결 후에 몇 개월 이내에 여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지난 4월에 설문조사한 것에 비하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신용평가 기관 S&P에서 코로나19가 공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차단을 위한 여행 제한, 이것으로 항공교통량과 수익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와치를 부여했는데 크레딧 와치라는 건 뭐냐면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이나 국가의 장단기 경제 변동사항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2020년도는 작년 2019년에 대비해서 55%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이 감소세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항공산업이 V자로 정점을 찍고 코로나로 이 하향세의 정점을 찍고 다시 상향을 극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U자 턴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길지만 바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회복을 기대하고 있냐면 나이키 로고처럼 이렇게 스위시 샤프트라고 하는데 나이키 로고처럼 빠른 감소 후에 느린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의 감소와 항공산업의 자체가 조금 다시 그 원상복귀 되기까지는 최하 2년에서 2023년, 2024년까지도 예측을 한다라는 보고서가 또 그런 어떤 매체에 그 인터뷰한 자료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1년 후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코로나 백신 나오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뉴스 등을 통해서 또 이런 보고서 등을 통해서 또 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나온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뉴스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헤드라인 뉴스에 정부 고용 유지 지원금 180일과 알파를 검토한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선배들이 뭐 비행을 하는 선배도 있지만 사실 비행 시간이 제가 이제 현업에서 들었을 때 10시간 내외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에게는 비행 수당이 있는데 비행 수당이 뭐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 그나마도 비행을 하면 다행인데 이제 유급휴직으로 몇 개월 동안 이제 쉬다가 다시 비행을 조금 했다가 이런 식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급휴직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180일 즉 6개월 동안 지급을 항공사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항공사들에서는 그 유급휴직을 주면서 직원에게 유급이니까 급여를 일부를 주겠죠. 그럼 그 급여의 90%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급여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180일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무급휴직으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항공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일단 급여가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또
무급휴직을 넘어서 명예퇴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고용유지지원금이 왜 이슈가 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늘려달라라는 요청들을 항공사에서 정부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어두운 소식이 있는 반면에 인천국제공항은 공학산업의 허브로 키운다라고 해서 굉장히 투자 자금을 많이 늘려서 우리나라의 공항 산업 전체를 조금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국가의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노딜된 항공업계 빅딜 뭐 이런 소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들었다시피 뭐 제주항공이나 이스타항공의 M&A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아시아나도 현대산업에서 빨리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느려지거나 지금 막 보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드리고 또 어제부터는 아시아나를 정부에서 인수를 하고 공기업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안정화시켜서 다시 요 산업에다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 내용들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국공항공사가 에콰도르 정부에 또 협력을 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전 세계 항공사가 40만 명이 실직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가 사라져도 감염 우려에 대해서 해외에는 좀 부정적이고 전문 기관들이 수요 회복에 있어서 최하 2년에서 5년 이상 걸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되기까지는 짧아도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학년이면 조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학생인 상태로 항공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 기간은 1년으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천공학산업을 허브로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시아나 인수 역시 새로운 그 단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운 소식들 속에서도 그냥 힘들게만 어떡하지? 라고만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좀 관련된 정보를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혹은 질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또 많은 어떤 뭐 영화나 뭐 아니면 드라마들도 많이 볼 텐데 그 중에서 넷플릭스에 익스플레인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설하다라는 편이 있는데 이 편에 보면 팬데믹이 왔다. 백신을 찾아 달려라. 코로나19 대처법 이렇게 세 가지로 영상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백신 개발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좀 접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도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어요.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혼돈만을 잃고 서서히 잡혀가는 미래의 질서를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열쇠는 이 혼돈 속에 들어있는 질서를 찾는 방법이에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부를 때는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시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미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열렸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임시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거대한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1학기는 온라인 수업이었고 2학기는 블렌디드 러닝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가 우리 사회 전 영역을 다 급습하고 있어요. 대인관계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고 의료인은 로봇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찾고 있고 일하는 공간도 직장에서 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준,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의미 없는 어떤 요동이 아니고 언제라도 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혹은 질서를 내포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혼돈 속에서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질서를 어떻게 빨리 알아채서 질서 안으로 빨리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다라고 그때까지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항공승무 안 뽑아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분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제 피해를 입은 대상에서 피해를 해결하는 주체로 생각만 바꿔도 우리는 스스로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 있게 선언하시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대처와 또 공식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미래, 언택트 비즈니스,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시나리오, 뉴 노멀로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세상, 노동은 끝났다, 또 김미경의 리부트 등등 여러 책들이 지금 이 골든타임 때 이렇게 대처법을 좀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은 이제 온택트형 인간으로 세상과 연결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전히 변신을 해야 된다. 또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세이프티는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직 어떤 코어 핵심 역량이 아직은 여러분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를 알고 그 사회 속에서 나의 핵심 역량을 좀 찾아서 더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 과정이 항공사에 입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식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나? 최하 2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디지털을 합쳐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거라고 해요. 처음부터 뭐든지 다 해야겠다라고 이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욕심내지 말고, 어떤 그 디지털 세계에 내가 점 하나 찍는 걸 시작으로 해서 SNS를 시작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앱 이런 것 등을 단계적으로 마스터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디지털을 서서히 합체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어 콘텐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관리에 영리해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자율적인 그런 어떤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일자리 형태는 어떨까요? 이 인디펜던트 워커가 돼서 여러분이 어떤 외부의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살다 보면 코로나 못지않게 돌발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입니다.
코어 컨텐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핵심 역량 이런 것은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코어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너무 재밌다,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나는 자전거를 잘 타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 게임이나 정리정돈 뭐 이런 것 무엇이든 좋고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해야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비교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나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다 어설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믿고 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일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때 즉시 그 기술을 배우고 어디서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능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문서 작업을 잘 못한다면 문서 작업부터 파워포인트, 동영상 작업, 블로그 작업,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홈페이지 제작, 앱 개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서서히 익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 가야 되는데요. 이 코어가 정비가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매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독립이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나한테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악착같이 저축을 하고 일이 끊이지 않게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인데, 여러분에게는 사실 지금 코어 콘텐츠를 가질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3, 4학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은 필수예요. 또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사회 또 관계화된 경험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생각보다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항공 관련 일자리도 좋고 혹은 관심사, 일반 기업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방패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일반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항공산업이 2, 3년 후에 좀 좋아져서 내가 지원을 했을 때 어, 왜 그동안 이런 다른 상관없는 일자리에서 일했어요가 아니라 그동안 나는 이러이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일자리 포털 이 에어웍스 사이트에는 아직도 조금은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취업 소식들이 있어요. 이 취업 소식들에 보면 지금 현재는 대부분 경력자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정비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어, 수요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에 다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실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뭐 진로 지도 등을 통해서 사실 우리 학과의 학생들이 면접을 굉장히 잘 보는 편이죠. 근데 최근에는 AI 면접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AI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좀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요 잡코리아나 뭐 여러 이제 사이트 등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AI로 했을 때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대비해 놓으신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취업 연계 전문 기술 교육생을 모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의 보안 시스템 개발 실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거라든지 제품 설계 제작을 하는 거라든지 지금까지는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인력개발원 등등에서 전액 국비로 취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휴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 기간 동안에 토익만 올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여기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확장해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 산업 부분을 뭐 연관해서 나는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어, 취업에 대한 다양한 취업 그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데 여러분들이 꼭 항공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지금은 접어놔야 될 때고요. 내가 이 정도면은 조금 내 마음에서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지원을 다각도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쓰셔야 돼요. 이제 나 자신을 분석해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져가야 될 것과 좀 더 채워야 될 것, 이걸 빨리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A4 용지를 펴시고 반으로 접어서 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그리고 나한테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필요한 거, 채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가 앞으로 할 일과 관련돼서 변하는 것, 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엔진을 켜야 돼요. 성장 동력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좀 써야 되는데 꿈의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10줄 시놉시스를 써보는 건데요. 좀 전에 내가 채워야 될 거, 가져가야 될 거,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좀 정리했다면 내가 변하는 세상에 나는 이렇게 맞서 싸워야겠다라고 자기 선언을 한 10줄로 써보는 거예요. 어,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온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의 나의 시놉시스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뉴 러너가 되셔야 돼요. 변화와 나란히 걷는 그런 즉시 교육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에 능숙해져야 되고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드셔야 돼요.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만의 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래서 미래가 일상이 되는 작은 거인들을 또 만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감각, 촉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도 읽고 관련된 에어포털 사이트에 새로운 소식들을 꾸준하게 좀 업그레이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리포트를 읽고 또 미래를 현실로 이해하는 독서 습관, 제가 앞서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조금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촉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에겐 지금 가장 쉬운 선택과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지금 내가 해야 할 결정을 잠시 유보해 두는 거예요. 미뤄두는 겁니다. 나는 지금 결정하지 않을 거야. 일단 6개월 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 후. 이렇게 미뤄두는 게 가장 쉽고 편한 선택이에요. 가장 어려운 선택은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역에 도전하고 배우는 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이 후자입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을 했을 때 텐텐텐으로 의사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쉬운 선택을 했을 때 10분 후 어떨까요? 일단 편하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때를 기다려봐. 막연하지만 그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묘수가 생기겠지. 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10분 후에는 불안하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누군가가 앞서 막 걸어서 길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10개월 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선택을 했을 땐 조금 불안한 느낌이 옵니다. 서서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될까? 이제 휴학을 신청한 것도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별로 사회가 변한 게 없어. 과연 나에게도 앞으로 기회가 올까? 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앞으로 나간 것 같은데 나는 정체된 느낌이 들어. 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10개월 후에는 내가 한두 가지 막 시도해봤지만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도 있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감이 오고 있어요. 아, 다음에는 얘를 좀 보완해야겠다. 기다리지 않고 어떤 새로운 영역이지만 내가 시도해보길 참 잘한 것 같아.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일 나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적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년 후 가장 쉬운 선택을 했을 땐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줄 알았으면 그때 뭐라도 할 걸 그랬다. 20대의 황금 같은 시간이 항공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2, 3년 혹은 4년 허비했어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는 10년 후에 뭐라도 하길 잘했어. 기회가 드디어 왔을 때 사회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최종 꿈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어. 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가장 쉬운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시대는 없다고 해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많은 정보들을 접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뉴 러너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이나 또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도 교수님 혹은 저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